자, 이란이냐 중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란과 중국 모두 우리 증시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우리 증시 잘 나가다가 이 이란과 미국의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또 작년 한 해 내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좀 힘들게 하고 때로 또 웃게도 만들었던 그 이슈의 한 가운데 있는,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미국이 껴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란 사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곧 뭐 기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 뭐 세계 대전까지 얘기하고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서 이란 사태에 대한 모든 우려감을 좀 지웠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란 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메네이죠. 하메네이를 거론하면서 뭐 비판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네네. 역풍이 오히려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씩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 현황 및 우리 국내 증시 상황과 역학적인 관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저번 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라크와의 전쟁, 옛날에 뭐 데저트 스톰이라는 전쟁,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동과의 콘플릭트, 그러니까 충돌이 있으면 그게 이제 거의 그 시장이 오르기 전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그 과거를 또 보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건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이란이냐 중국이냐라는 건데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란과 미국과의 충돌은 적어도 이제 주식시장의 측면에서는 일단 물 건너간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주 월요일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적어도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에 우리 회원분들이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월요일에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저는 적극 매수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였고요. 근데 저는 말입니다. 그 미국과 이란과의 그 이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첫날은 그렇게 생각 못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란과 미국의 공방이 좀 의도성이 의심될 정도로 서로 짜고 치는 그 고스톱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서로 말을 너무 맞춰 나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럴 모든 수도 것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모양새인데.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벤트를 갖다가 자세히 철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바로 이란이 이제 기초결함으로 추락해서 탑승 인원 173명이 이제 뭐 사망했다는 그런 우리 칼기 사건도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사실은 휴먼 에러였다. 뭐 인간의 실수였다. 라고 이란이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로 역풍으로 인해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또 안에서 소위 말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방송 들어보고 뉴스 봤더니 세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그 혹시나 이란의 그 지도자와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행기의 이 격추를 떠나서 실수, 휴먼 에러, 인간의 실수를 떠나서 조금 서로 말을 맞추는 거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 반응이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또한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무고한 민간인 사상이라는 엄중한 이런 사건인데 군대 미사일 격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험 선호가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이 빠지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금이나 유가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혹시 준비된 거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보시다시피 녹색 박스 안에 금값과 원유값이 이 솔레마니 암살 이후에 급격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더 찾아가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는 양측의 의도가 확전보다는 출구 전략 모색으로 방향이 너무 명확하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 리스크가 제거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이제 뇌리에서 사라진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고요. 뭐 당분간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주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이슈가 완화된 것은 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금값이 내려갔고 원유가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에 중국의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환율 차트가 바로 나오네요. 예, 중국의 환율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떨어지는 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7.1까지 올라갔던 위안화가 달러 대비 위안화가 지금은 뭐 6.7, 6.9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녹색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에 대한 이슈가 올해 20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얼마나 방송에서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저는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되냐 할 정도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교역, 수출, 수입, 교역에 대한 부침이 매우 심합니다. 네. 우리 다 알고 계신 거죠.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해소될수록 교역 규모는 늘어날 것인 자명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무려 28%나 됩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그 28%의 반입니다. 네. 14%. 예. 물론 그중 일부는 중국의 중간재료 수출이 됐다가 그다음에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 점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해소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위안화를 보여주시면요. 위안화의 방향성, 이 원화 표시 자산, 즉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락을 하면 다시 말하면 위안화의 가치가 강해지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데요.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관계는 0.89 정도 됩니다.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이면은 쌍둥이란 얘기고요. 0.9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관계도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피는 0.89고요. 코스닥은 0.91입니다. 코스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차트 보시겠지만 최근 위안화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시장의 안도감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달러당 6.9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녹색 박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적으로 네. 아래쪽에 붉은색 박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될 쯤에 저 붉은색 박스가 그때거든요. 6.5까지 내려간다면 우리나라와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달러당 원화도 1,110원에서 1,12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일단 1분기 지수 목표는 지금 제도권 증권사나 시장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범위보다 그것을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은 교역에 민감하기 때문에 동시에 중국 관련 소비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둬야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뭐 호텔 신라나 제로투세븐이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주 이외에 중국에서 큰 성장이 기대되는 뭐 보톡스 관련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치과 치료 솔루션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이슈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나 그 사이에 중국의 위안화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중국의 위안화는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펀더멘털하게 볼 때 앞으로의 시장은 시장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T 섹터도 굉장히 좋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조금 관심을 둬야 된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듣고 정리를 해보면 이란 사태는 일단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종결이 됐다. 네네. 물론 이란 안에 내부의 문제는 있어서 굉장히 이란 국가 안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국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재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 미용 이쪽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중국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 어떤 대응 전략을 좀 피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15일 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서명을 1차 서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예상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일단은 이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제 생각에는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종목들이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뭐 아모레 패시픽이나 아니면 호텔 신라나 네, 아니면 제로티 세븐이나 이런 것들 그거 위에 좋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로 가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연결하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유튜브 밑에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질문해 네. 주시고 저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요. 네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5천 명의 단체 관광객이 네네. 인천 송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네네. 기사로 나오고 이랬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한한령 이제 뭐 사드에 대한 이런 문제들 하나씩 다 해결이 되면 네네. 옛날의 모습으로 찾아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인 거야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으니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그 단체 관광객이 온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인지해 주셨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5천이라는 겁니다. 5천? 네. 5천 명 숫자를 말하나요? 예, 그렇죠. 5천 명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4년 만에 아마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온 단체 관광객이고요. 둘째 단어는 제가 뭐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롯데라는 겁니다. 롯데가 왜 롯데냐? 그러면 롯데 그룹에서 사드의 골프 부지를 뭐 소위 빌려준 건지 아니면 뭐 기부 체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사드 미사일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뭐 롯데에 관련된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그 시위를 하고 뭐 돌을 던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5천 명이 어느 면세점을 갔느냐? 롯데 면세점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현대도 있고 신라도 있고 여러 면세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롯데 면세점을 굳이 갔느냐는 그거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의도적이다. 뭐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갔을까요? 가까워서 갔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죠. 뭐 고기가 고기인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하나는 5천 명이라는 거. 과거보다 상당히 큰 단체 관광이 왔다는 거. 그렇죠. 둘째는 어느 면세점을 갔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의미가 있다는 그 거죠. 5천 명이 개별 관광객이 아니라 한 회사에서 단체로 온 거기 때문에 뭐 분명히 허가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이드가 뭐 어떤 뜻이 있거나 중국 정부에서 뭐 가도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갔겠죠.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렇다면 유가는 높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떨어져야 한다고 봐야 할지 앞으로 유가가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유가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아주 많이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나겠죠.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시장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에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시행 사업, 건설 사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는 뭐 그렇죠. 완전히 저금리를 원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원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유가가 뭐 그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